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풀어볼 텐데, 32번이죠. 32번 문제가 지금 EBS 기준으로 제가 좀 오답률을 보고 있습니다. EBS 기준으로 오답률이 61.2%. 그러니까 정답률은 그죠? 40%가 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정답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2번이고요. 뭐 컨실 단어 알고 있죠? 감추다, 숨기다. 반대말은 reveal, 드러내는 거. 자, 정답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38.8%, 그러니까 40%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이 2번 답을 골랐고,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 빈칸이 정답률이 40% 가까이 된다, 즉 오답률이 60%대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엄청 어렵다라는 거는 할 수 없는 문제거든.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선생님이 좀 꼼꼼히 볼 건데,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3번 선택지 때문이에요. 자, 3번 선택지 선택자 비율이 EBS 기준입니다. 저는 EBS 기준으로 보는데, 네, 32.6%. 그죠? 거의 비슷하죠. 3번 선택지, 그죠? interpret는 해석하다, 이해하다. 요 3번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이 2번과 3번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자, 1번 볼까요? 1번 선택지 선택자 비율이 7.5%. 거의 얼마 없죠? 4번이 14.1. 그러니까 이것도 많지 않습니다. 5번이 6.9. 그러니까 5번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3번, 그러니까 찍은 게 아니라면 대부분 뭐야? 3번을 골라서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야. 그죠? 지금 2번, 3번 선택자 비율이 거의 지금 차이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3번을 골라서 틀렸다는 건데, 왜 3번을 골라서 틀렸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사실 선생님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3번이랑 2번이 그러니까 2번, 3번이 좀 헷갈렸었어. 2번, 3번이 헷갈렸었고, 그 중에서 왜 선생님이 답을 2번으로 골랐는지 그 기준, 그 이유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2번과 3번을 선택하는 그 나름의 기준이 반드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거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밑에 선택지부터 봐보자. 선택지네다, 죄송해요. 빈칸 문제부터 봐보자. 자, no wonder이죠. 자, 이 no wonder이라는 건 결국에 it doesn't wonder, 그죠? 이 이후 내용이 전혀 궁금해하고 놀랄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당연 삼총사. 제가 선생님 여러분 수업 때 말씀 강조 드렸습니다. 당연 삼총사. No wonder, 그지? No doubt. 그리고 또 뭐예요? No surprise. No wonder, no doubt, no surprise. 삼총사. 놀랄 게 아니고 의심할 게 아니고, 그죠? 궁금해할 게 아닌 거. 당연 삼총사. 자, 당연합니다. 뭐가요? 됐을 때 있다 보고 또 가주진주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투부정사 하는 걸 어려운 건 당연하대. 맞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본문에, 자, 우리 빈칸 문장 항상 읽고 이 빈칸 문장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서 읽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달라고 그랬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워하는 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을 그래서 찾겠다. 요런 생각으로 우리는 컨셉 잡고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빈칸은 철저하게 글의 컨셉을 잡고 읽으셔야 돼. 어려워하는 거 읽는데, 자, 찾아내는데, 자, 뭘 어려워하는 거야? In a face-to-face. 대면 집단 토론이죠. 즉, 얼굴 보고 하는 데에서, 그죠? 우리 대면, face-to-face, 아니, face-to-face, personally, in-person. 삼총사는 사실 굉장히 자주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대면, 얼굴 보고 얘기하는 데에서 뭘 어려워하는 걸까? 무엇을 어려워하는 걸까? 어려워하는 것 찾겠다. 그런 생각으로 32번 글 읽어 나가주시면 좋겠고, 자, 결론부터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을 헷갈려 하는 이유는 이거야. 3번 선택지와 관련된 힌트가 여기 나와 있고요. 2번 선택지와 관련된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왜 둘이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지, 왜 둘이 이 문제를 푸는데 힌트가 되는지,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이 분홍 색깔 3번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노란 색깔 2번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이 정답의 직접적인 근거가 돼야 되는지, 그죠? 그거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읽어볼까? 그리고 이 글에서, 그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유사성의 개념을 볼 건데, 자, 이따 나중에 그거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읽어보자. 1번부터. 스피커,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화자는 항상, 자, put A into words.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 그죠? put A into words. A, 즉 내용을 words. word는 단어, 말, 그죠? 말로 put, 표현하다. put에 표현할 표현이 있다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알아주시고. 자, 그들에게 중요한, 우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화자, 그들에게 중요한 everything, 모든 것을 뭘로? into words, 말로 표현하는 게,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래요. 항상 우리가 말로만 무언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매우 자주 너는 이해할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의 meaning, 의미, 그죠? 혹은 의도, 이 사람의 의미와 의도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 반드시 알아줘야 될 패턴이고, 괜찮죠? 관찰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자, 뭘 관찰합니까? 그들의 비언어적 행동. 그지? 말로만 모든 걸 표현하는 게 아니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과 non-verbal, 비언어적 표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 괜찮을 겁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에는 어떤 사례가 있어? such as, 변화, 그죠? 보컬, 말하는 톤, 볼륨, 음량, 그 다음에 eye contact, 그죠? 그것의 변화와 eye contact, 눈 접촉,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 자, 따라서 such as. 여러분, such as가 나오면 뭐뭐와 같은, 이거 사례죠. 선생님 EX 앞에 적어놨는데, 내가 따라해볼까? 사례 아픈, 아이고, 그렇네요. 따라해보자. 사례 아픈. 사례 아픈 중요네요. 여러분, 항상 사례 앞뒤로는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21번이나 이제 주제 제목 풀 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따라해보자. 사례와 비유. 사례와 비유. 사례와 비유 앞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옵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일단은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설명 또 드릴게요. 자,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죠? 사례 앞은 중요한 내용. 근데 중요한 내용인데 심지어 대조야. 대조는 무조건, 그죠? 주제 직결. 주제 관련. 무조건 정답의 근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봐봐.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두 개에서 둘 다 의미, 사람들의 의미와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 둘 대조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as 볼 텐데 as it is easy to misinterpret, 그죠? non-verbal behavior. 자, 비언어적인 행동을 오해하는 것이 쉽대. 잠깐만. 오해하는 것이 쉬워. 다시 뭐라고요? 오해하는 것이 쉬워. 오해하는 것이 쉽다는 건 이 말 아닐까? 오해하기 쉬워? 그러면 잘못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자.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괜찮냐? 오해하기 쉬워?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답 3번? 아니라는 거야. 분명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정답을 3번으로 고른 학생들은 여기에서 딱 이게 집중됐을 거야. 심지어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유사성의 원리. 맞냐? It is 투부정사. 그죠? 여기도 it is 투부정사. 선생님 유사한데요? 정답의 근거인데요? 3번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야. 사실 선생님도 5번 문장 볼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 자, 근데 왜 그 정답이 안 되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자, 뭐 하기 때문에? 자, 비언어적 행동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 as 잠깐 정리해볼까? 자, as 볼게요. 자, 요건 여러분들 입으로 외우세요. 다시, as 입으로 외우자. 접속사 할 때, 즉,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때, 때 때문에 따라처럼 대로. 다시요. 때 때문에 따라처럼 대로. 전치사 할 땐 뭐뭐로써 혹은 처럼. 이때 처럼은 just as 같은 걸로, 그죠? just as 같은 표현으로 많이 나오지. 뭐뭐로써 뭐뭐처럼. 자, 뒤에 문장 나오면 때 때문에 따라처럼 대로. 뒤에 명사 전치사 나오면 무엇뭐로써 무엇뭐처럼. 이때 처럼은 just as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 자, as는 자, 이때 as는 뒤에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앞에 as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as는 만큼이다. 괜찮냐? 그런 것들. 네. as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접속사 할 때, 때 때문에 따라처럼 대로. 전치사 할 때는 무엇무엇으로써 무엇무엇처럼. 비교 표현일 때 as. 앞에 as는 비교 표현 시작한다라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고 해석 없음. 뒤에 as 뭐뭐만큼. 그죠? as 여러분 계속 입으로 중얼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as 3번 문장으로 올라가면 아무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서 효과적인 리스너들은 언어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야. 이해를요. 누군가의 비언어적 소통의 이해를. 많이? 자, 그 밑에 사례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누가 고개를 끄덕거렸어. 그게 yes, 긍정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말로 직접 물어보는 거죠. 괜찮니? question, as simple as. 자, as 나왔지? as에서 앞에 as는 해석하지 않고요. 뒤에 as는 뭐뭐만큼. 괜찮아?
고개 끄덕이는 게 긍정을 의미하는 거야? 만큼 단순한 질문. 얘들아 괜찮을까요? 자, 혹시 요 패턴이 해석이 좀 어려웠다면 사실 여러분 3학년 모의고사 혹은 수능 특강 교재 공부가 아직 조금 부족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온 패턴이죠. 이게 사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패턴이거든. 뭐뭐 하는, 그죠? 자, 이것만큼 단순한 질문. 맞니? 요 질문이 can make sure. 자, make sure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make sure, make clear, make a point of. 그죠? make와 관련된 관조 표현들 확실히 하는 거,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강조하는 거. 그지? 챙겨주시고. 자, 이게 확실히 할 수 있냐라는 거야. 태절을. 모두가, 그렇죠. 같은 wavelength. 자, wavelength는 wave가 파동, length가 길이잖아. 자, 옆에 이게 파동 보이시죠, 여러분? 미른 선생님이 이미 수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복습 개념이기 때문에 다 필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봐봐. 파동이지? 파동의 길이죠, length. 그래서 이런 것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로 할까요? 여기 있는 거. 또 여기에서 이 정도. 여기서 요런 거. 그죠? 파동의 주기, 파동의 길이. 이게 wavelength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거를 파장이나 주파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너랑 나랑 생각의 파장이 맞아. 생각이 흘러가는 게 맞아. 그래서 따라해보자. 사고방식. 그죠? 사고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파시 생각하면 텔레파시. 그죠?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생각의 파장이 같은 게 텔레파시죠? 그래서 사고방식의 뜻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좀 낯선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반드시 다음 시험에서부터는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은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냐는 거야. 자, 비언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만큼 단순한 질문을 해서 확실히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가 생각하는 것이 same wavelength, 같은 곳에 있는지, 같은 생각인지. 그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자, 또 예지 나왔죠? 뭐 말하는 것처럼, 뭐 말하는 듯이, 대로, 뭐 이런 뜻이죠? 뭐처럼이죠, 여기는. 비언어적인 연구가 indicate, 가리키는 것처럼, 가리키는 대로, 혹은 가리키는 듯이, 괜찮을까? 만약에 절반 이상의 스피커의 의도, 스피커의 의미,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 중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 전달되죠. 비언어적으로. 비언어적인 소통, 비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거야. 자, 이것도 선생님이 사실은 체크를 하지 않긴 했지만 비언어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많은 정보를 놓치게 돼.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 사실 요거 해볼까요? 체크를 할까요? 할까요? 할까 말까 지금 고민했는데 여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위에 있는 보라색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 오해 없이 이해하는 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이게 너무 정답의 찰떡이라는 거야. 쌤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거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선택지에서 얼마나 꼬아놓으려고 이렇게 쉽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번 선택지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자, 가보자. 6번 선택지. 자, 심지어 프로이드. 괜찮아? 프로이드. 우리 지금부터 프로이드 아시죠? 심리학의 그죠? 심리학을 탄생시킨 심리학자, 최초의 심리학자죠. suggest. 제안했습니다. 자, 프로이드가 제안했어. 뭘 제안했을까? he. 근데 he는 어떤 he? 자, 대명사나 명사 뒤에 대신 나온다. 지속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요. 눈과 귀가 있어. 그죠? 즉 감지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어. 뭐를? 비언어적 그런 의미를요. 이런 사람들은 make convince는 설득하다, 확신하게 하다. 자, 이따 convince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자. 자, 아무튼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대절을 확인시킬 수 있대. 설득시킬 수 있대. 확신시킬 수 있대. 자, 뭘 설득시킬 수 있어요? No. 자,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해서 연습시켰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겐. No. no는 어떠한, any 동사 부정. 다시, no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어떠한, any로 바꾸고 동사를 부정해라. 즉, any mortal cannot keep a secret. 자, 모탈이요. 원래는요, 필멸해, 파멸을 이런 뜻인데, 밑에는 그죠? 인간이라는 뜻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 어떠한 인간도 비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거를 스스로에게 확신해야 된대.
그걸 제안했고요. 맞냐? 만약에 그의 입술이 silent, 일시돼요.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요네요. 우리 문장의 세 번째 줄부터 if가 나오면, 혹은 when이 나오면 살해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쵸? 여러분들 이것도 선생님이 몇 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문장의 초반부가 지나서 if나 when이 나오면 살해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지? 살해죠? 만약에 입술이 silent, 입술을 꾹 다물고 있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손가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 즉, 이게 무슨 뜻이야? 입술 사례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거 비유죠.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if가 문장 초반에 나오면 사례나 비유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죠? 사례나 비유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사례, 비유, 앞뒤는 중심 내용이라는 거. 맞냐? 그래서 봐봐. 입술이 침묵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말을 안 한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래도 손가락으로 채터할 수 있어. 맞니? 손가락으로 채터한다는 건 이건 non-verbal이죠. 다시. 자, 이 silent를 입술이 silent하다는 거 의미하는 건 verbal의 느낌이고요. 괜찮을까? 여기의 느낌은 자, 손가락으로 움직인다는 건 non-verbal의 의미죠. 입술이 쉬어도 침묵을 하고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손가락이 말을 한다는 거야. 자, betray는 원래 배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야기의 누설로 나왔죠. 자,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지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모든 모공에. 자, 이때 이것도 모공이 의미하는 건 non-verbal의 의미겠죠. 그지? 맞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봐봐요. 뭐가 어려운 거야?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비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야. 다시요. 어느 누구도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뭐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비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야. 맞니? 그래서 이게 뭐예요? 2번의 내용이 되는 거죠. 2번 선택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노란색 부분은 2번 선택지. 그죠? 그가 의도하고 느끼는 걸 감추는 거에 해당되는 거고 3번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죠? 놓치는 것 없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거 힘들고 이건 3번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2번, 3번이 전부 다 지문의 근거가 나름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out of 표현, out of 바깥으로. 이건 너무 쉽고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among 뭐뭐 중에서 그리고 run out of 그죠? 무엇이 바닥나다라는 거. run out of 표현 세 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여러분 전체 읽어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위에를 보면서 자, 선택지 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척한다. 전혀 상관없죠? 비언어적인 소통을 유지한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지하는 거 내용 안 나왔어. 직면하는 거죠. 우연히 마주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할 가능성, 기회를 우연히 마주쳐? 이것도 아니었어. 자, 일단 2번, 3번까지는 우리가 좁힐 수 있었는데 자, 결론입니다. 자, 이 문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왜 이 분홍 색깔 3번의 내용이 아니라 2번의 내용일까요? 왜 2번의 내용이 정답에 직결될까요? 결론은 제가 사실 이거 문제 1번 문장 읽기 전에 정답을 미리 말을 했거든요. 사실 살짝 말을 했어. 이해죠. 인접성 개념. 빈칸의 앞뒤에 정답에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혹시 근거가 여러 개라면 그리고 그 근거가 대조가 된다면 대립이 된다면 인접한 거. 인접한 게 정답에 그저 빈칸 문제의 근거가 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야. 왜요? 여러분 우린 지금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문제 푸는 게 아니야. 대입학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이 글 전체 흐름에 따라서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지. 그러면 봐봐. 앞문장과 관련된 거에서 골라주는 게 맞아요? 저기 떨어져 있는 문장에서 골라주는 게 맞아요? 얘와의 관계에서 골라주는 게 더 맞겠지. 그게 빈칸의 흐름에 글 전체의 흐름에 맞는 빈칸 추론이겠죠. 그죠? 인접성. 다시 빈칸 근처에 자 인접성이라는 개념이 빈칸 근처에 힌트가 있다. 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다수 있을 때, 그죠? 아마 2개 중에 하나 정도로 추격이 될 텐데 여기에도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다. 빈칸에 정답이 될 만한 근거가. 그럼 뭘 해줘야 돼? 빈칸에 가까운 부분. 그죠? 빈칸에 가까운 부분에 입각해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이 인접성 개념. 맞니? 이 인접성 개념에 입각해서 3번이 봐봐. 2번 선택지가 없었으면 3번이 말을 뒤을 겁니다. 답이 3번이었을 거야. 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 어느 누구도 비밀을 지킬 수 없어.
즉 비밀을 지키는 건 매우 어려워. 딱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정답으로 들어가주는, 그지? 컨실이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리고 봐봐. 이 글을 읽으실 때 또 요 문장, 6번 문장이 중요한 이유. 6번 문장을 좀 더 중요하게 읽었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인접성 개념으로, 그죠? 인접한 문장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읽었어야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6번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라는 건 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 이런 거야. 첫 번째, 인용. 인용은 주제 직결. 자, 이런 논지전개 방식, 뭐 사례, 대조, 비유, 인용, 정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앞에 이제 주제 파악, 대입 파악 문제에서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인용은 주제 직결. 그죠? 6번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 사례, 비유. 그죠? 만약에 입술이 침묵한다면 손가락이 말할 거래요. 일종의 사례이자 비유. 죄송합니다. 사례이자 비유잖아요. 만약 모공에서 나올 거래. 사례이자 비유이잖아. 실제 모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례 앞뒤는 중심 내용 나온다는 거. 또 하나, 요거는 되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꿀팁인데요. 요 보여요? 이 단어 힌트들. 요 단어 힌트들은 어려운 단어라서 힌트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지? 어려운 단어라서 힌트를 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힌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분명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기만 해서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 중요하니까 힌트를 주는 거야.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자, 이 단어들 다 어디 들어가 있니? 여기. 또 어딨니? 여기. 어딨니? 여기. 그죠? 중요한 문장이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팁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어 힌트가 있는 문장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중요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것도 한번 팁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지? 그래서 정답의 근거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헷갈린다. 가까운 인접성을 근거로 해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것이었고, 하마터면 진짜 하마터면 그냥 끌 뻔했어요. 그지? 하마터면 그지? 요거 아까 선생님이 요거 한다 그랬지. 그지?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해보자. inform, 알리다. notify, 알리다, 공지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assure, 확신을 하는 거죠. warn, 경고하는 거야. advise, 조언하고요. convince, 확신하다. 맞니? persuade, 설득하다인데, 자, 이 단어들은, 자, 밑에부터 볼게요. 따라해보자. 에게을레. 맞습니까? 마치 사형식처럼 에게을레의 형태로 IOD를 쓸 수 있고, 그죠?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설득하는 거니까, 이때 을를 자리에 당연히 사물, 물건, 뭐 이런 단순한 명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올 수 있다? 대절 같은 명사들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에 2번 문장 같이 봐볼까요? convince, 설득하는 거지, 확신시키는 거지, 어딨니?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거죠. 그 자신에게 아요, 대절을, 을를. 자, 이런 식으로 에게, 을을에 을을이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패턴이니까 구문적인 지식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게 있어. 그냥 에게, 을을에 을을이 명사절로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참 좋겠는데요. 자, 얘네들의 특징.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네를 사형식 동사라고 하지 않고 사형식 같은 동사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렇게 이 do, 을을에 해당되는 개념이 명사절이 아니라 사물, 물건 같은 명사, 동명사 같은 명사 구가 나오면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of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inform에게 을을이 아니라 inform에게 of 을을.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요게 조금 많이 헷갈리죠? 특히 뭐 공통 영어에서보다는 영어 1, 2, 내신에서 이 개념을 사실 상당히 영작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고, 선생님이 옛날에는 이거 전부 다 외우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우겠냐면, 자, 이 선생님 여러분 혹시 어반자카파라는 가수 알아요? 조금, 그죠? 선생님 같은 30대는 대부분 아는데 이 가수를. 어반자카파라는 가수가 있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겠어. 옛날에는.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노래 어반자카파. 이 inform, notify, remind, warn. 자, 우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일어는 W가 비읍, V로 발음되는 거. 그래서 warn, 이렇게 하면서 warn, advise,
자카파. 이 노래 waren 자카파. 이렇게 외우게 했거든 내가 예전에는요. 괜찮니? 요거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지우자. 이렇게 지웁시다. 네. 자,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쌤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요즘 학생들이 외우라 그러면 절대 안 외우죠. 그죠?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절대 안 외워. 그래서 딱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몇 개만 외우자. 자, 따라해보자. inform 외웁시다. 요거만 외워주세요. remind 외우자. convince 외우자. 그죠? 요 세 개는 최소한 외웁시다. 괜찮냐? 실제 봐봐. 위에 문제 나오잖아. 지문에. 그죠? 기출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다 외우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도저히 못 외우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이러면, 자, 저도 포기합니다. 나름 양보했습니다. inform, remind, convince, 에게, 을를 명사절 쓸 수 있고, 에게, of, 을이 명사나 명사구, 물건, 사물이나 동명사인 경우에는 of를 꼭 껴줘야 된다는 거. 내신을 대비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영작까지 할 수 있게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우리 독해, 그죠? 모의고사, 독해가 중요한 학생들이라면 절대 얼타지 않고 의의를 해석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거기까지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32번.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인접성 개념 때문에. 다시 마지막 복습 한 번 더 강조. 인접성이라는 게 빈칸이 있으면 빈칸 앞뒤 근처 문장에서 정답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게 대조될 때, 헷갈릴 때, 그죠? 봐봐, 보라색 부분이랑 노란색 부분이 2번, 3번 헷갈리잖아. 그럴 때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뭐가? 더 빈칸에 가까운 애가 정답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인접성이 정답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제발 반드시 머릿속에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자, 32번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